1억 2천만 대에 이르는 오토바이의 천국 인도네시아. 오토바이가 필수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헬멧 시장 규모는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거대한 헬멧 시장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착용에 이목을 끈 이 헬멧 브랜드의 대표는 한국인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것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출 시장, 큰 뭐 인디아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류 헬멧 시장을 넘보는 한인 비즈니스맨의 도전. 경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가는 이들을 우리는 한상이라 부릅니다. 신흥 경제 강국으로 부상 중인 인도네시아.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데 이어 OECD가 전망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역시 5.1%에 이릅니다. 덕분에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역시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현대와 LG 같은 대기업은 물론 미용과 식품, 의류 등 크고 작은 한인 기업이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Jadi perusahaan-perusahaan Korea saat ini banyak sekali masuk ke Indonesia. Karena tentu saja Korea melihat sebuah opportunity, kesempatan ya. It's a big opportunity in Indonesia of course. Because with the total 280 million people in Indonesia, it means also a good market. SMEs ya, untuk perusahaan-perusahaan UMKM, kalau Indonesia menyebutkan UMKM atau SME, Small Medium Enterprises, jumlahnya dari Korea ribuan, dan ada sekitar 30 sampai 40 ribu orang Korea tinggal di Indonesia. Sebagian besar adalah mereka pedagang ataupun trader ataupun businessman. 수도 자카르타 외곽. 탕헤랑 지역에 자리한 한 오토바이 헬멧 공장. 250여 명의 직원이 매달 10만 개 이상의 헬멧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플라스틱 외피를 연마해 색과 그래픽을 입히고 턱끈을 달고 완충제와 내장재를 넣는 것까지 거의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집니다. 이 회사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6위. 지난 2003년 한국인이 세운 회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힘들었던 건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좀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문화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정말 천천히 교육하고 그다음에 공감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좀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헬멧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금세 선두를 따라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 소매 시장 대신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기반을 다진 회사는 8년 전 드디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합니다. 저희는 패션이라는 개념을 헬멧에 좀 입힌다라는 광고 문구, 카피 문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좀 더 컬러풀하게 선두권에 있는 경쟁사들보다
모델의 숫자에서 저희가 현격하게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색상을 상당히 여러 가지 색상으로 해서 출시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헬멧보다 한층 패셔너블한 헬멧의 등장. 거기에 헬멧 분야에서는 최초로 애프터 서비스 제도까지 도입하며 현지 시장에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역으로 한국의 야구 헬멧을 수출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우량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Di sini lebih nyaman aja, beda sama yang lain. Sebelumnya saya pernah kerja di perusahaan Cina, tapi aturannya lebih ketat dan tidak senyaman di sini. Saya memilih perusahaan ini sebagai tempat kerja saya karena di sini perusahaannya sangat baik, lingkungannya nyaman, dari mulai manajemen sampai rekan-rekan kerjanya semuanya baik dan peduli.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특히나 우리가 신발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봉제 쪽 그 진출하신 한국 기업가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에서도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 50년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은 3만여 명. 이들이 세운 사업체는 1000여 개에 이릅니다.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 안정된 조직 관리로 현지와 신뢰를 구축해온 것이 대다수 한상들의 성공 비결로 꼽힙니다. 최근엔 세계 여느 나라에서 그렇듯 인도네시아에 부는 한류 열풍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을 필두로 한 코리아 콘텐츠의 저력에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한류의 불길. 한상들의 현지 사업 전략과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선솔하나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6%가 K-푸드를 즐긴다고 답할 정도로 한국 음식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덕분에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나 쉽게 한국 과자와 음료는 물론 다양한 식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Jadi pertama kali tahu makanan Korea kebetulan diajak sama orang tua saya sekitar 20 tahun lalu. Dulu ada Arirang dan lain-lain restoran Korea. Semenjak bergeser ke sini, semenjak banyak K-drama atau K-pop, mulai diperkenalkan makanan-makanan baru lagi. Jadi menambah variasi makanan Korea yang bisa dipilih. 인도네시아에서 각광받고 있는 K-푸드. 무궁화란 이름의 이 유통회사는 그 출발점입니다. 현재 회사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있는 5천여 개의 현지마트에 한국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액만 매달 우리 돈 20억 원가량. 취급 물품도 라면과 과자 같은 완성식품부터 농산물과 밀키트류, 고추장, 된장 같은 소스류까지 8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40개가 넘는 직영 매장까지 운영할 정도로 굴지의 한국식품 유통기업으로 자리 잡은 회사. 40년 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김치를 만들어 납품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무궁화유통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김치를 1980년서부터 우리가 생산을 하고 떡볶이도 무궁화유통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제품이 쌀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지금까지는 무궁화유통 자체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과 연계한다든가 해서 한국 식품을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전국에
한국 식품을 유통시키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 자본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한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인. 재단을 설립해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벌이며 김우재 회장은 인도네시아에 뿌리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 무궁화 유통의 제품을 사 먹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K푸드의 인도네시아 확산에 가장 큰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40년) 전에는 일본 식품하고 중국 식품만 전국적으로 다 돼 있었는데 그게 어느 때인가부터는 무궁화 유통이 나타나면서 중국 식품과 일본 식품이 차츰 자취를 감추어서 그 자리에 한국 식품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In general, many Indonesian people see positively toward Korean business people, CEO, and in general toward Korean product and Korean nation as well. I think these factors come from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of Korean Hallyu. So when we see that the cultural and also entertainment become very popular in Indonesia, they help us, they contributed a lot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Indonesia. We know that the business such as automation and the manufacturing process involve a lot of job creation. 2억 8천만 인구의 거대한 시장 인도네시아에서 언어와 문화, 민족의 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넓힌 인도네시아의 한인 상인들 한상. 먼저 걸어간 이들의 발걸음은 뒤따라 걷는 이들에게 빛나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궁화 유통에 쌀떡볶이를 납품하는 군산의 한 영농조합법인. 1995년에 세워진 회사는 전통 장류와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옹기 항아리에 직접 담근 전통 장을 베이스로 2016년부터는 해외 시장을 공략. 현재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혁신 기업입니다. 시장 자체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 떡볶이 소스에 고추장이 베이스가 근간이 되는 것들이 가장 많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쪽이 지금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고기 소스, 갈비 양념 소스, 치킨 소스 이런 쪽에 이제 소스류가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의 발효식품을 알리고 싶다는 희망 하나로 시작한 해외 시장 개척. 지난해 26억 원의 매출 달성에 이어 올해는 30억 원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장한 데에는 끝없는 제품 연구와 개발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지 한상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현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여기는 어떤 걸 좋아한다, 여기는 어떤 걸 좋아한다는 걸 모르고 모르는데 그분들은 그걸 거기서 사시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현지 시장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잡아주시고 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제품 개발을 했으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제시를 해주시고 또 수입을 직접 해서 샘플을 막 그 주류 사회에 뿌려가면서 홍보해 주신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장류의 해외 시장 가능성을 확인한 회사는 동남아에서 중동으로 시장을 넓히며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곧 열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상대회는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고자 하는 대회거든요.
일반 뭐 엑스포나 이런 것 중에서도. 그리고 저희끼리 나 오늘 한상대에 갔다 왔어 할 정도로 약간 으슥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상대에 나가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 약간의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흥미진진하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상대회에서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 치르는 대회의 개최지는 전주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상들과 국내 기업들이 만나는 가장 큰 교류의 장입니다. 제2차 한상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한상대회, 즉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한민족이란 동질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정보와 사업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상들은 시장 확장과 국내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인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경제 역량을 더 넓고 더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022년 제20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치른 울산. 한상대회 시작을 알리는 한상회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3일간 치러진 대회에는 53개 나라 2천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이 참가했는데요. 3일의 만남이 이듬해까지 이어지며 울산 지역 기업들에겐 도약의 기회가 됐습니다. 제20차 세계 한상대회를 통해서 저희들 이제 참가했던 지역 중소기업이 이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좀 마련했고요. 전년도 21차 세계 한상대회 때 상담 액수는 243만 8천 달러 정도의 저희들이 이제 유망 상담을 진행을 했고 실제 제품 자체 판매는 한 2만 불 정도 저희들이 진행한 이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울산 대회를 통해 해외 진출의 계기를 마련한 한 대학 기업. 금 나노막대를 소재로 첨단 뷰티 소재와 암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울산에 이어 지난해 LA에서 열린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연달아 참여하면서 미국 등 해외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기술 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기술을 좀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쉽게끔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요청 니드가 이제 반영된 제품이 이제 올해 11월 달에 출시가 되고요. 첨단 이런 소재 산업들은 글로벌 한쪽으로 나가야 진출을 해야지 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서요. 저희도 역시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한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좀 더 확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학 기업으로 연구개발에는 특화돼 있지만 홍보와 마케팅은 취약점으로 꼽혔는데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배우게 된 건 역시 큰 성과입니다. 만족스러운 점은 다양한 기술 분야의 그런 첨단 기술을 또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바이어분들을 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듯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한인 비즈니스 대회 참가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경우에 따라 해외 진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3년 정도를 빼고 대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인 수는 꾸준히 증가해 3,000명을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이런 열정적인 참여와 달리 한인 기업인, 즉 한상의 참여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맨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국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한상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한상대 2박 3일 하는데 프로그램이 크게 바뀐 적이 별로 없었어. 그럼 우리 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 LA에서 뭐 12시간,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작년 프로그램하고 올해 프로그램하고 똑같다. 그럼 얼마나 나겠어요? 안 되겠죠.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게, AI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 거기에 맞게 해야 해외도 수출도 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들의 부스 운영과 비즈니스 상담 등 한상과 국내 업체를 연결하는 주선의 자리가 대부분. 하지만 그마저도 2박 3일의 짧은 만남이다 보니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지방 소재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소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빈약하고 네트워크도 이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한상 대회 때만 가서 뭔가 빨리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사업으로 이어지기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상품도 소개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남을 꾸준히 가지면서 또 한상 대회 때 또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굉장히 지방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소개하기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뭐 세계 한상대회를 하니까 뭐 신청을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만나는데 누가 그 상품을 사주고 그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애정을 가질까 그런 의문이 들어가거든요. 프로그램 고착화와 이벤트성 대회 운영보다 더 큰 고민은 세대의 변화입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 강한 한상 1세대와 현지에서 나고 자란 차세대는 시작 전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세대들은 상당히 모국에 대한 그런 애정도 강하고 뭔가 모국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이 강한데 2세대 한상들을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도 많지 않고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1세들이 구축해놓은 그런 네트워크를 2세들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의 최대 도시 애틀란타.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킹 목사의 고향으로 미 동남부 지역에서도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흑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이들을 상대로 한 업종이 특히 상업종인데요. 그중 한 곳, 헤어 관련 제품을 파는 대형 뷰티 유통 매장,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입니다. 강한 곱슬머리의 흑인들을 위한 가발과 붙임머리, 샴푸는 물론 화장품 등 수백 가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buying the braiding hair. Normally, I would buy the hair extensions. Hair extensions is when you can do like the sew-ins. It's actually the hair that's on the web, and you actually sew it into your braids. This size of the beauty store, I think I pretty much could find everything I want in here. They have the oils. They have a lot of options. When I was looking around, I was actually deciding what was the better option because there are so many options. I think this is a great size of store. As long as you keep all the razors and everything intact, I mean, I've no problem always coming here to find exactly what I need. 조지아주에만 500여 곳, 미국 전역에 9천여 곳의 매장이 상업 중인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 그중 70% 이상을 한국에서 건너온 재외동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활용품, 그 미용에 관련된 그 제품들을 저희가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 월마트나 크로고 이런 경쟁사들보다는 저희가 그 원스톱 그 쇼핑이 가능할 수 있게끔 모든 제품을 저희가 이렇게 갖추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 확보가 저희가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그 흑인 커뮤니케이션하고 저희하고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에 온 한인 1세대. 주로 음식점과 세탁소 같은 소자본 창업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는데요. 흑인 미용 시장도 한인들이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40여 년 전에 유태인이 독점하고 장악하고 있던 이 뷰티 업계에 한인 경제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신속한 제품의 공급이 절실해졌고, 그때 이제 저희 같은 그 한인 도매상들이 오픈해서 유태인이 공급하던 가격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제품을 제공하게 되면서 흑인 소비자들이 한인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한인 소매상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와 제품의 다양화,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의 전략을 통해 지금의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미국 현지 미용업계도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의 유통망에 기댈 수밖에 없을 정도. 연간 94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흑인 관련 뷰티 시장을 한상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Large distributors, many of them are Korean. They have that relationship to be able to take our products and other products into those stores in a very quick, easy, reliable manner. So I think that has been very beneficial. Some of our customers and their customers, meaning the distributors and the beauty supply stores, are now moving on to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미국으로의 경제적 이민이 이뤄진 지 50여 년. 한상 1세대에서 2세대로 사업체가 승계되고 한인 사회에 가업이란 개념이 생겨나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밖에 없는데요. 애틀란타 주거 지역에 자리한 한 식료품 마트.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오며 지역 주민들의 단골마트로 자리 잡은 이곳의 창업주는 한국인입니다. 다양한 식료품 중에서도 채소와 육류 같은 신선식품의 품질과 가격 덕분에 하루면 1,000명 넘게 찾을 만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I've been coming here for since 2017, so almost about 6-7 years now. 7 years. I buy mostly produce like vegetables, my fruits and vegetables. They have great produce. 창업주 김백규 씨. 말설구 물선 타국당에서 가장이란 책임감 하나로 버텨왔는데요. 이제는 그 길을 아들이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 그것은 좀 시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자기가 소신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류 사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 비즈니스를 넓히고 싶고 내 욕망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상당히 시장이 크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라면서 아빠처럼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거 봐서 저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서 사이언스 디그리 했는데 아빠가 일로 오면 돈도 더 좋고 더 재밌고 거기 오피스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고 그래서 그냥 아빠 쫓아온 거예요. 고될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뒤를 잇기로 한 아들. 아버지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럽습니다. 대학에서 전문 교육까지 받은 아들이
힘든 장사의 길을 택한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차세대들, 2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1.5세나 2세들이 관심은 안 가져요. 그리고 이제 대형 이렇게 매장으로 크게 가는 데는 결국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동참을 해서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지금 포기 상태로 들어가요. 이민 그 초기에는 뭐 전문 경험이나 뭐 언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3D 업종이나 뭐 소매업 뭐 주로 이제 그쪽으로 하셨는데 이제는 교육도 받았고 이제 자본도 축적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 분야 뭐 과학, 기술, 교육, 뭐 의료 뭐 이런 쪽으로 좀 전문직에 많이 진출하시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국 내 한상들의 사업 구조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요. 재외동포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상 10명 가운데 3명은 노동 강도가 높은 1, 2차 산업이 아닌 IT와 금융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1세대 한상들이 물려준 자본과 교육료를 토대로 차세대 한상들은 이제 그들만의 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But the more recent generation tend to be highly educated and claim higher salary. Like for example, the study showed that the children of Korean immigrants, they tend to have a higher rate of education and income by roughly 40% than compared to U.S. population. They usually work in STEM field lik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as well as healthcare and finance industry that demand high education and they pay high paying salary. 애틀란타의 한 모바일 기기 매장.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IT 기기들을 유통하는 곳입니다. 2002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김순원 씨가 디지털 산업의 붐을 타고 지난 2007년에 창업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가 그런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비즈니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쟁하는 대상이 이제 유태인 친구들 또는 그런 중동 또는 백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저희가 마이너리티로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주도하는 분야가 아닌 미국 주류 사회와의 경쟁에 뛰어든 무모한 도전. 텃세와 따돌림으로 정착하기 힘들었던 사업 초기. 그를 지탱해 준 건 선배 한상들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미국에 이미 1세대로 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고충이라든지 뭐 힘들었던 부분 또 어떨 때는 정말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저희 비즈니스가, 저희 회사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는 세계 한인무역협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정말 자기 비즈니스처럼 일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이 더 빨라지고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미국 사회에 진입한 그가 현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끌어준 선배 한상과 믿음직한 팀원들. IT 산업의 성장 가도를 타고 애틀란타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에겐 새로운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선배님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리 자리 잡은 그런 한상들의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뛰어난 2세들 그리고 또 1.5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한상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장 그리고 소통의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원 대표는 틈날 때마다 후배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두 청년은 IT 업종 창업에 도전한 이동준 씨와 회계법인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한 데니얼 씨.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고 나선 신흥 한상들입니다. 일단 뭔가를 시작하시고 뭔가를 또 실패하시기가 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시도를 할 수 있고 빨리 뭔가를 실패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실패에서 배우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상태가 미국은 좀 더 이렇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실패를 빨리 하던가 해도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 때문에 더 주눅들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배워서 또 하나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하지만 실패란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 주류 시장의 선을 넘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김순원 대표는 더욱 소중한 길라잡이입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옥사를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벌써 성공하신 계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세미나 같은 거나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he next thing is ultimately at the end of the day, if you're doing it by yourself, one thing that might be an issue is there's no one to check you when you're wrong. It's like, if I can give an example of like tennis, it's like playing tennis against a wall and practicing against a wall. You're bouncing your own ideas off, like there's only so good that you can really go ahead and get. So yes, definitely finding those networks is important. I would say that I actually do go ahead and pursue quite a lot of different activities and different networking intentionally. 기회의 땅에서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일궈낸 젊은 한상들. 이들을 뒷받침하는 한상 네트워커의 힘이 모국을 향한 애정으로 이어지도록 차세대 한상들을 겨냥한 획기적인 무대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도 사실은 인간관계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미 충분히 많지만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꼭 그런 일정 그룹들끼리만 뭐 연령별 그룹이건 성별 그룹이건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믹스돼가지고 뭐 우리 높은 그 연세 많아지는 회장님과 젊은 차세대들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좀 더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1세대하고 차세대하고 한상들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이제 환경들을 고려해서 차세대를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키고 차세대 한상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진짜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한상대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막 한상대회가 기다려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22번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준비 중인 전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차세대 한상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 기업인들의 어떤 주력이 4세대, 5세대로 넘어감에 따라서 신구 세대 우리 재동포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상호 소통하는 중요한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해외 시장 진출은 희망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재외동포 경제인들과의 비즈니스 미팅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3천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이 참석할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특히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기존 대회와 차별화되는데요. 개회식과 기업 전시회, 투자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학교정 곳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컨벤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약점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는 대학교 캠퍼스라는 큰 공간을 열린 공간을 활용해서 대회를 오히려 잘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개회식이 보통은 컨벤션에서 하면 개회식도 그냥 전시관 앞에서 개회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은 1,500석이 넘는 공연장을 활용하게 되면 각종 공연과 개회식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멋진 장소로 변모할 수 있고요. 또 캠퍼스라는 게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은 이렇게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컨벤션이 없는 약점을 캠퍼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다.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청년의 만남. 무역과 상공업에서 IT와 금융 등 신산업으로 변화해가는 한상의 세대 교체에 발맞춰 국내 청년들에게 해외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이제 4학년이라 취업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평소에 궁금해했던 이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역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좀 궁금해서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자들을 만날 수 있다면은 그 면접자들이 가장 저희한테 바라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정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청년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도 큰 기회의 장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매진해온 이 사업체도 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상과의 교류를 통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큰 시장에서 키워보고픈 도전의 일환입니다. 수출을 해야지 기업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상대회가 우리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죠. 그 분들을 저희 회사에 모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 기업의 제품을 내가 돌아가서 우리 지역에 직접 팔거나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은 어떤 할 수 있는 확신을 드릴 수가 있는 좋은 기회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전 세계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제품 팔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고 엄청나게 좋은 거죠. 문화와 언어, 민족의 선을 넘어 대한민국 상인들의 저력을 보여준 한인 경제인 한상. 그들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창의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는 굳건하게, 줄기는 크고 튼튼하게,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토양입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참가하고 느꼈던 거는 거기 일단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그 1세대 성공하신 존경받으시는 그런 기업가 선배님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지금 한창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차세대 청년들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또 전북에서 또 처음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 집에 산다는 그게 굉장히 커요. 내 집이라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제품도 소개하고 알리고 비즈니스도 하겠지만 전북에 대한 거를 알려주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 올해 있는 그 전주
제22차 전주 세계 한인 그 비즈니스 대회는 우리 이제 미주 청년에서는 좀 최하지만 200명 이상 그 좀 참여를 계획하고 있고 또 정말 그쪽에서 적극적인 그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 서로 정말 그 도움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냐면 첫째는 한상이고 둘째는 지역 기업인,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청년이나 대학생들. 그럼 뭐 이 주인공들이 2박 3일 동안 한상대에 많이 와가지고 가득 차야 돼.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명함도 교환하고 또 일대일 미팅도 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그런 것도 그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자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자신 있는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천 명의 그 경제인들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 찬스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